경북의 한 하천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악어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계절 근로자 등 4명이 무섬교 길이 부근에서 1m 정도의 악어가 10초 남짓 헤엄을 치다 사라졌고 영주시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사흘째 악어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경북 영주시 내성천 일대에서 악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작진은 마을 주민과 함께 당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어가 발견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이 발견됐을 때 굉장히 놀랐고요. 어떻게 악어가 여기서 발견되는가. 여기는 악어가 이제 생존하는 곳이 아니니까 또 굉장히 놀라고, 영주가 아프리카의 세렝게티냐. 내성천에 나타났다가 자취를 감춘 동물,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내성천에서 약 10km 떨어진 한 공장에서 처음 보는 동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발견했던 장소가 요 근처였고, 그때 이제 나와서 직원분들이 포획을 시도하고 계셨고, 소방관들이 포획한 동물은 악어가 아닌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사바나 왕도마뱀이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처음에 포획 시도를 했고, 안전하게 이제 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80에서 한 1m 정도는 돼 보였고, 잡았을 때는 저희가 좀 안전하게 해야겠다 해서 바로 포획망에 담아서 이제 인계를 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영주에서 포획된 사바나 왕도마뱀은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영아, 온욕하자. 얘는 영주에 발견돼서 저희가 이름을 주영이라고 지어줬어요. 영주에서 악어가 나타났다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악어는 발견 못하고 그 후에 이제 이 사바나 왕도마뱀이 다시 발견돼서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 악어를 이 사바나 왕도마뱀으로 오인한 게 아닌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사바나 왕도마뱀. 사막에 있어야 할 사바나 왕도마뱀은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을까요? 저희가 관리할 때 보면은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지냈던 개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바나 왕도마뱀이 이제 생긴 걸 보시면 이렇게 약간 공룡같이 생겼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매니아층이나 이제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키우시는데, 키우다 보면 이 친구도 좀 많이 커지는 개체다 보니까 그 커진 게 감당이 안 돼서 유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곳은 2021년 7월에 문을 연 환경부 산하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 보호시설입니다. 사바나 왕도마뱀뿐 아니라 멸종 위기동물 54종 345개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이테스라고 하는 건 그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국가 간 거래를 할 때, 무역을 할 때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고요. 사이테스는 사실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1급 동물은 정말 이제 개인이 키울 수도 없고 연구 목적 정도로만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2급, 3급은 일부 파충류와 양서류는 개인 사육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제 서류 처리라든지 이제 정식 절차를 통해서 수입을 할 경우 이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밀수를 통해서 이제 개인 사육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동물들이 이제 적발되면 저희가 받아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테스 1급으로 등재된 흰손 긴팔 원숭이 민키도 멸종 위기동물 중 하나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원숭이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흰손 긴팔 원숭이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개체고, 이
민키는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이제 사육하던 개체를 이제 적발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 오게 됐습니다. 밀수를 하려면 사실 새끼를 데려오는 게 편하겠죠. 어미보다는. 소리도 내면 안 되고 사이즈가 작아야 하니까. 근데 그 새끼를 얻으려면 저희가 막 어미를 달래가지고 우리 새끼 좀 데려갈게 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미가 있으면 어미를 총 쏴서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또 동료 원숭이들이 있으면 또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랬을 때 새끼가 살아남아 있으면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수는 사실 얘 한 마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조심, 조심. 인간에 의해 가족도 고향도 잃어버리고 낯선 한국에서 살아야 했던 민키. 야생을 떠나 반려동물로 살았던 민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네. 자연에서는 당연히 팔을 뻗고 있어야 할 원숭이가 가정 환경에서 부적합한 환경에서 길러지다 보니까 바닥을 짚게 되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뼈가 휜 채로 자라버리게 된 거죠. 이 친구들은 들어와서도 영구적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사육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의료적 처치를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원래 얘네는 자연에 원래 있던 곳에서 사는 게 무조건 더 행복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데려와서 영구적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 거고. 이렇게 밀수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은 얼마나 될까요? 제작진은 인천공항 본부 세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 지금 파리에서 구매하신 거죠?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네, 근래에도 사이티스 동물들이 꾸준하게 이제 밀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또 적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저희도 검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 밀수 현장. 검사관들이 화물을 열자 작은 악어들이 수없이 나오는데요. 수출국과 수입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하는 사이테스 2급 동물인 카이만 악어. 이게 아나콘다. 네, 아나콘다. 사이테스 2급인 그린 아나콘다도 화물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밀수 현장. 최근에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애국에서 동물로 사용되는 파충류라든지 그런 이제 절지류, 그런 좀 희귀한 종물들을 많이 도입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홍정 공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적발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좀 바지가 통 큰 바지 같은 걸 입잖아요. 그 통 큰 바지 안에다가 스타킹을 남자가 신고 그 안에다가 이제 뱀, 뭐 이구아나, 거북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테이프로 포장을 해서 그 스타킹에 넣고 얼굴이나 코 이런 부분만 살짝 테이프를 뚫어서 숨구멍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움직이지 못하게 보통 테이프로 둘둘 감아서, 아니면 그 위에 캐리어를 막 이제 동남아시아나 보통 이런 데서 오니까 그런 과자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나는 뭐 이런 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이테스 동물 보호시설 개체 추이에 따르면 2021년 설립 이후 보호해온 개체 중 80% 이상이 밀수로 들여온 개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협약을 맺으며 보호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그들은 왜 밀수하는 걸까요? 국내에서 개인이 기르고 있는 원숭이의 개체 수를 추정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100% 다 밀수이고요. 적법한 방식으로 개인이 원숭이를 수입해서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 조류 중에서도 이를테면 앵무류 같은 경우에 체중 200g 이상 앵무류의 현재 기준으로 95%에서 많게는 99%가
밀수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르지 못하는 동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또는 사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니즈가 있으면 그 니즈를 채우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개인 수집가, 소장가에게 들어가고 있겠죠.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이테스 1급 인도 별 육지거북. 밀수 당시 적발돼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지금 밥 먹는 시간인가 보네요. 네, 인도별 육지거북은 개체가 좀 작아가지고 오전, 오후로 2번씩 밥을 주고 있는데요. 영양소를 골고루 줘야 좀 정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밀수 적발 당시 100여 마리였던 인도 별 육지거북. 현재는 27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밀수될 때 움직이면 이제 적발이 되다 보니까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게 테이프로 감고 뭐 좁은 공간에 많이 밀집해서 오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한 마리가 갖고 있던 질병도 이제 전체에 퍼질 수도 있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햇빛도 못 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못 먹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린 개체인데 가혹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죽기도 합니다. 동물이 오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동물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밀수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물 밀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벌금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뭐 이렇게 매겨지는 게 아니고 현지 가격의 몇 퍼센트 이렇게 매겨지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 밀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쪽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물가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 10,000원 하던 뭐 1,000원 이렇게 팔리고 있는 동물이 우리나라에서 막 1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팔리다 보니까 벌금은 1,000원으로 물리는데 판매 가격은 뭐 10만 원 이렇게 팔리다 보니 밀수를 해서 이제 한 번만 성공을 해도 그 10번 적발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게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밀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수된 뒤 동물들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희귀한 동물일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외래 양서 파충류 중 일부 동물은 판매가가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제작진은 대전의 한 파충류 판매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건 저희가 1,500만 원짜리 팔았던 방사거북이랑 요즘에 희귀한 거북이는 오늘 저녁에 들어오는 팬케이크 거북이랑 전국에 4마리 딱 들어오는데 제가 데리고 와요. 전국에 4마리 딱 들어오는. 그럼 비싸겠네요? 아니요. 팬케이크 육지거북은 지금 14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됐고 보통 별거북이 같은 경우는 새끼가 소매가 120만 원 정도에서 1년, 2년생 정도가 200만 원 정도에 나가죠. 예전에는 많이 저렴했었는데 사이테스 1급이 되고부터는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격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저희가 그럼 또 챙겨와야 될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서 키우시면 돼요. 대전 한복판에서도 버젓이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제작진에게 거래가 금지된 사이테스 1급 동물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멸종 위기 동물을 밀반입하거나 불법으로 사육할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동물 밀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멸종 위기종의 밀수와 유기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거꾸로 너무 쉽죠.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하잖아요. 그런 뭐 희귀 생물 아니면 사이테스 종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종류도 너무 많고 처음에 받았을 때는 손바닥만한 거북이가 조금 지나면 이만해지니까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유기하는 거죠. 말이 좋아서 유기인 거고 버린 거죠. 그냥 너무 많아요. 근데 겨우 발견된 게 뉴스에 날 정도인 거고 얼마나 많은 개체가 있을까. 걔들이 우리나라 종이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까 모르죠. 그거는. 근데 틀림없이 영향은 있을 거예요. 누가 피해보는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영향은 크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충남 예산군의 한 마을. 지난해 이 마을에서 멸종 위기종인 표범무늬 육지거북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예, 여기서 풀을 먹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 거북이가 보시다시피 똘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쪽 산 쪽에서 내려왔다고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거북이가 처음 보는 거니까 크기도 우리가 보는 이제 어항에다 기르는 청거북 같은 거 그런 거가 아니고 이제 크니까 이제 이거 겁도 나고 이제 또 이거를 어떻게 빨리 살려야 이제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밖에 없던 거죠. 이제 고라니도 나오고 뭐 다른 거 뭐 이거 쪽제비도 나오고 그런 건 많이 나오는데 이 거북이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프리카 건초지대에서 살아야 할 표범무늬 육지거북이 충남 예산에서 발견된 건데요. 원래라면 그냥 우리나라의 고라니, 너구리 이런 애들처럼 그냥 자연에 살아가는 동물들인데 그냥 사람이 키우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난해 충남 홍성군에서도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사바나 왕도마뱀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바나 왕도마뱀이 발견된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바나 왕도마뱀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를 좀 헤쳐봤는데 잔디 같은 풀 같은 게 많아서 이런 데 기생충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기생충 감염이나 좀 그런 문제가 얘한테 옮겨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기되는 동물들이 요새 좀 많나요? 유기되는 동물이 꾸준히 들어오긴 합니다. 아무래도 밀수가 한꺼번에 많은 수의 동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적으로는 밀수 동물이 많은데 건수로 보면 유기동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에 유기됐다가 구조된 멸종 위기동물들도 이곳 서천의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 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거북이가 예산에서 발견된 표범무늬 육지거북입니다. 처음에는 먹이도 잘 안 먹고 좀 사람을 피해 다니는 좀 행동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이도 잘 먹고 이제 좀 왼쪽 다리 치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개체랑도 잘 어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동물들. 멸종 위기종은 밀수뿐 아니라 버려지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보호시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지금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마 수요조사 한번 좀 하고 의견 좀 수요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레오파드 육지거북이하고요. 네네. 사바나 왕도마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요거 받아주실 수 있을까 좀 여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 레오파드는 안 될 것 같고 아. 사바나만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이곳 보호시설은 약 60% 포화 상태입니다. 보호해야 할 동물들은 늘고 있는데 정작 이 동물들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이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인데 수습 방안은 없어요. 사이테스 센터의 규모를 보면 몇 년 갈까? 저거 다 채우는데 금방 다 차서 더 이상 수용이 불가한 상태로 갈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점점 그런 현상들이 더 심화될 거예요. 왜? 몰래 들여오는 것은 가능해요. 몰래 들여오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막을 의지도 없고 막는데 어떠한 자원도 정책적 자원도 넣고 있잖아요. 그럼 몰래 들어오는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몰래 들어온 개체는 어디로 가겠어요? 점점 더 음지로 파고 들어가요. 음지로 파고 들어온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탈출하거나 또는 길을 수 없게 돼서 유기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지는 못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럼 점점 더 심해지죠. 제2, 제3의 팬데믹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밀수와 불법 사육, 유기를 근절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호기심으로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